탄핵 전국 불안 속에서 급락을 맞았던 월요일을 딛고 이거래 연속해서 시장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부터의 고민은 이 반등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서 어떤 점들을 관전 포인트로 놓고 살펴야 하는가가 될 것이고요. 탄핵 관련한 전국 불안 이슈 이전부터 있었던 국내의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고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저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거래일간의 강한 반등, 이 반등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시장 이대로 회복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이 분수령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치, 좀 더 나아가서는 거의 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에서 뭐 바닥이 얼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어쨌든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잘 된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우리가 지난 2년간 코스피 기준으로 바닥으로 봤던 데가 대략 한 2,400선, PBR 기준으로 0.9배 전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 정도면 정말로 싸다. 그러면 외국인들조차도 여기서 더 이상 때리지는 어렵다. 먼저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2,400선 정도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진바닥, 찐바닥,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이따 얘기했지만 환율이 좀 더 안정을 찾아 나가야만, 그거는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정도에서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바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바닥은 우리가 지난 2년간 확인한 2,400선이 확인을 다시 한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R 기준으로나 혹은 PBR 혹은 PER 기준으로도 우리가 바닥권에 충분히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생각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금투세 폐지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은 확인을 했는데 강력한 동력은 또 추후에 문제가 되겠죠. 하나씩 파악을 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을 줄 때 확실히 코스닥 쪽이 상대 강도가 강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일 수 있고, 좀 더 적은 수급에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중소형주 위주의 베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시장의 그 유명한 이제 그 격언, 그런 낙폭과대가 최대의 재료다. 많이 빠지면 올라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 대비로 보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22%, 전 세계 진짜 찐꼴찌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정말 전 세계에서 좀 소외되고 있긴 한데,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낙폭과대 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로 접어든다면 탄력은 당연히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그 업종, 구성 업종을 보면 코스닥의 탑 10 종목들 보면 다 바이오랑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업종으로 보면 바이오는 소위 말하는 종목별 뻐꾸기 오는 사연이 다 있겠지만, 전기차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업황이 사실은 좀 둔화돼 있는, 좀 어려운 국면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정말 고점 대비 뭐 8, 90% 가까이 빠져 있어서 좀 많이 빠져서 좀 싸 보이긴 하지만, 업황이 좀 도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야만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기조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기는 조금 더 이 업황과 좀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도 대략적으로 현 수준에서 바닥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업황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것은 좀 아직은 좀 냉정하게 보면은 트럼프도 들어오고 유럽에서도 지금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또 중국과의 견제도 있고 경쟁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낙폭 과대라는 게 정말 상승에 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낙폭 과대 종목이 모두 다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플러스 업황이나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더해지는 쪽으로 압축된 전략이 필요하고 워낙 개인 투자자 비중도 크고 코스닥 비중이 큰 2차 전지 진영은 업황 개선의 힘을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앞서 환율 쪽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물론 환율 막 1,500원 전망 나오다가 지금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것에 일부는 안도하긴 합니다만 이건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엄청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 1,400원도 충분히 높잖아요. 근데 어느덧 약간 1,400원만 돼도 좀 안도하는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사실은 연초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올랐는데 여기에 비해서 말씀 주신 대로 1,400원대 결론적으로 이게 뉴 노말이 될 거냐 제 결론은 지금은 뉴노멀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400원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경제 성장률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낮아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한국이 GDP 성장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환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교환 비율입니다. 네. 양국 간의 통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환율이 훨씬 셉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완전 역전돼 있는 상태가 3년 차에 있고 내년으로 가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4,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보면 예측이 한 3.3% 나오는데 우리는 2% 될까 말까 하고 있고 내년으로 가면은 1% 중반까지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가 그대로 간다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400원대가 당연히 뉴 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보다 거의 2배 GDP 성장률이 미국이 좋은데 당연히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건 거죠. 근데 다만 이번 주 토요일을 지나서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했던 정책 기조가 경제팀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다 바뀌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통화 완화책도 중요하지만 재정 부양책이 들어서게 한다면 그럼 좀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봤던 기존의 1,000원에서 1,200원대의 환율로 회귀하려면 우리의 성장률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전까지는 1,400원대가 유지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1,400원대라도 그냥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게 널뛰기를 하면 외국인들은 불안해서 못 들어온다. 이것이 일단 선행, 환율의 안정성이 선행이 돼야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장 변동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환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환율의 안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죠. 지켜보겠습니다. 성장률의 회복이 보여진다면 다시금 우리가 익숙했던 그 숫자대로 환율의 안정을 돌려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저희 시청자분님들 수준도 굉장히 저희 방송 높은데 저희 한 분이 환율은 국력과 비슷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했네요.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 지속된 매수 유입 이런 시점을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반등 시 지수가 반등 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섹터로 중국 소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을 꼽아주셨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AI 소프트웨어는 하반기 하드웨어에서 이제 바톤을 넘겨받고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꽤 올랐는데 그래도 내년도까지도 좀 좋은 흐름 기대할까요? 결국은 AI 하드웨어 투자가 지난 2년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고 챗GPT가 소개된 이후에 2년간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대비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 소위 크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에 달려가서 엄청나게 GPU를 사가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 같습니까? 올해 한 해만 작년 대비 50% 캐펙스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고공한 행진을 했는데
확실히 컨센서스는 내년으로 갈수록 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내년에 20%, 그 다음에 뭐 한 15%, 10%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이 회사들 자체도 지금 마진이 피크 마진이라는 얘기가 있고 내년 와서 이것이 둔화되고 너 이렇게 돈 투자 많이 했는데 돈 못 벌면 어떡할래? 이러면 이제 사실은 AI 하드웨어 쪽, 소위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쪽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간다. 그러면 넥스트가 보면 이제 투자 많이 했으니까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조차도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벌써 이 짧은 시간에 벌써 뭐 두세 배 올라가는 네.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로 가면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서 선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사실은 네이버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 들어가는 것도 뭐 주주 환원도 있겠지만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컨셉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돈 버는 회사들. 이것이 첫 번째로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수출로 먹고 사는 최대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들이 엄청나게 쪼이면서 그 수출을 다변화를 시켜서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데 문제는 덤핑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좀 계속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기조적으로 몰려서라도 내수 진작을 할 수밖에 없다. 자생을 꿰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여유, 룸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 소비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사실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국민들이 게을러진다고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중국은 소비를 진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5% 성장률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중국 소비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또 중국 내 기업들 네. 분명 기회가 있을 거다. 이거는 좀 긴 트렌드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 소프트웨어와 중국 관련 소비 쪽에서 기회를 긴 시각에서 좀 여유롭게 찾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주로 이제 내수 쪽에 초점이 맞춘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투자 전략 짧게 잡아주신다면 한 줄 코멘트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심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 예. 네.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뭔가 뭘 더 사고 뭘 팔고 이렇기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마음을 관리하면서 조금 떨어져서 길게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치워졌지 않나 밸런스를 찾는 네. 그 연말까지의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네요. 마음의 밸런스를 잘 잡고 연말까지 관련 이슈들 그리고 산업 트렌드들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